안녕하세요. 고용허가제 한국어 능력시험 읽기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단어나 문장을 고르세요.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맞는입니다. 맞는 것을 구하는 겁니다. 네, 그림 볼까요? 이게 뭐죠? 네, 나무입니다. 이렇게 1초짜리 문제. 그림을 보고 바로 3번이라고 답해야 합니다. 2번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상자예요. 상자. 남자가 상자를 들고 있어요. 그쵸? 들고 있어요. 들고 있어요. 보기에 있어요? 보기에 없어요. 그러면 들고 옮기고 있어요. 그쵸? 옮기고 있어요. 옮기고 있어요도 보기에 없어요. 그러면 비슷한 의미 나르고 있어요. 1번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다음 단어와 관계 있는 것을 무엇입니까? 난로, 스위치, 선풍기, 휴대전화, 켜다, 난로 켜다, 스위치 켜다, 선풍기 켜다, 휴대전화 켜다. 말이 다 됩니다. 1번입니다. 1번의 반대말은 뭘까요? 반대말 끄다입니다. 보기 4번을 볼까요? 열다. 반대말은 뭐죠? 닫다. 이렇게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 다음 단어에 비슷한 말은 무엇입니까? 끝내다 있습니다. 끝내다, 마치다. 2번 오늘 일을 끝냈어요. 오늘 일을 마쳤어요. 같은 말입니다. 1번 볼까요? 바꾸다. 바꾸다면 같은 뜻은 교환하다. 이렇게 나오겠죠? 교환하다. 4번 같은 경우에는 구하다, 얻다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5번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새벽부터 갑자기 배가 아팠습니다. 배가 아팠어요? 어디에 가요? 병원에 갈 수 있어요. 병원, 그리고 약국. 병원에 가지 않고 약국에 가서 약만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배가 아팠으니까 3번 경찰서, 4번 소방서, X입니다. 의사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그러면 병원. 약국은 누가 있어요? 약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6번 저는 이 회사에서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다음 달에 근로계약이 끝나면 재고용을 어떻게 하는 거죠? 계속 일하고 싶어요. 취소? 아니죠. 내가 재고용을 계획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내가 재고용을 권유할 수 없어요. 회사에서 계획하고 취소하고 권유할 수 있어요. 나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7번 처음 페인트 칠하는 일을 시작했을 때는 일이 서툴러서 힘들었습니다. 서툴러서 뭐예요? 잘 못해요. 잘 못해요. 하지만 지금은 익숙해져서 별로 힘들지 않아요. 보세요. 처음에 힘들었어요. 두 번째는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하지만 얘기했습니다. 보기에 하지만 없어요. 비슷한 뜻인 그렇지만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8번 한국에서는 첫 월급을 부모님께 선물을 사드립니다. 첫 월급을 받아요. 받아요. 보기에 받아요 없어요. 비슷한 뜻으로 타요 하겠습니다. 타요는 저희가 버스, 지하철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기에서 월급하고 잘 어울리는 동사입니다. 월급을 타요. 월급을 받아요. 비슷한 말입니다. 보통 빨간 내복을 선물하는데 겨울을 건강하게 보내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복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내자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반대말 보면 외자가 밖이라는 뜻이죠. 네, 이렇게. 네. 여기에서 복자는 옷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내복 뭐예요? 안에 입는 옷이 되겠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옷을 입어요. 그 안에 옷을 또 입어요. 내복이에요. 왜 입어요? 추워요. 겨울에 추우니까 내복을 입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예전에 첫 월급을 받으면 빨간 내복을 부모님들께 선물로 사드렸습니다. 9번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이 표지는 무슨 뜻입니까? P라고 써져 있네요. P라고 써져 있는 거 주차입니다. 영어로는 parking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차를 세우지 마세요. 10번 이 사람의 지위는 무엇입니까? 지위, 직급 같은 말이죠. 행정사무관입니다. 다음 메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기를 읽어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1번 가장 싼 음식은 짜장면입니다. 가장 싼 음식 한번 볼까요? 네, 짜장면이 가장 쌉니다. 정답. 2번 짬뽕이 볶음밥보다 값이 비쌉니다. 짬뽕이 얼마예요? 4,500원이에요. 볶음밥 얼마예요? 5,000원이에요. 값이 비쌉니다. 틀렸어요. 쌉니다. 3번 탕수육 값은 고기 종류마다 다릅니다. 탕수육이 하나는 15,000원, 하나는 20,000원이에요. 고기 종류 아니에요. 1에서 2인분, 3에서 4인분, 양에 따라서 다릅니다. 4번 모든 손님들에게 음료를 무료로 줍니다. 모든 손님들 아니에요. 2만 원 이상 주문해야 음료를 무료로 줍니다. 그러면 정답은 1번. 가장 싼 음식은 짜장면입니다. 직장인들이 좋아하는 동료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조용한 동료를 좋아하는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아니죠. 성실한 동료를 좋아하는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2번. 친절한 동료보다 정직한 동료를 더 좋아합니다. 친절한 동료보다 정직한 동료를 더 좋아하죠. 그렇죠? 더 좋아합니다. 3번. 성실한 동료보다 친절한 동료를 더 좋아합니다. 성실한 동료보다 친절한 동료 아닙니다. 그렇죠? 이렇게 아니죠. 4번. 정직한 동료를 좋아하는 사람이 반이 넘습니다. 반은 어떤 의미예요? 반은 2분의 1, 50% 뜻이 있습니다. 정직한 동료를 좋아하는 사람 25%입니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3번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내일부터 추석 연휴라서 3일 동안 회사에 안 갑니다. 연휴 동안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공장의 창문과 출입문을 여기에서 창문, 출입문 연휴 동안 사람들이 들어오면 안 돼요. 문을 잠가 놓았습니다. 네. 14번 도장 작업이 이제 도색을 해야 합니다. 도장 작업을 하고 두 번째 도색을 합니다. 도장 작업이 쌓여 있어요?
쌓여 있어요는 뭐가 어울릴까요? 상자가 쌓여 있어요. 이렇게 하면 더 자연스러울 겁니다. 도장 작업이 끝났어요. 끝났으니까 이제 도색을 해야 해요. 반대 의미가 없어요. 1번 하고 2번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유가 들어갑니다. 정답은 4번 끝났으니까. 15번 다음 글을 읽고 무엇에 대한 글인지 고르십시오. 저는 한국 신문을 보면서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아직 모르는 단어가 많아서 신문을 읽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점점 좋아질 겁니다. 한국 신문을 봐요. 왜 봐요? 한국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봐요. 저는 한국어를 공부할 때 신문을 봅니다. 이런 방법으로,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합니다. 16번 회사에서는 업무 후에 술자리를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상사와 술을 마실 때는 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술은 두 손으로 따르고 술을 받은 후에는 고개를 반쯤 돌려서 마셔야 합니다. 어디에요? 회사. 회사 업무 후에 술자리를 가져요. 이런 술자리 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회식을 할 때는 예의가 있어야 해요. 예의 비슷한 말, 예절.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예절이에요? 술자리, 회식 때 예절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한국 드라마의 인기 덕분에 한국에 오는 외국 관광객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여행사들은 다양한 여행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촬영지로 여행 상품을 개발하고 주인공이 입은 옷이나 사용한 물건을 광고하기도 합니다. 관광객들은 한국에서 드라마 촬영지를 구경하고 주인공이 먹은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1번부터 볼게요. 1번 관광객들은 드라마를 보려고 한국에 옵니다. 맞나요? 아니죠. 드라마를 이미 봤어요. 이미 보고 나서 한국에 옵니다. 2번 관광객들은 드라마 주인공과 음식을 먹습니다. 아니죠. 주인공이 먹은 음식을 먹습니다. 드라마 주인공하고 음식을 먹진 않아요. 3번 여행사들은 다양한 광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여행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4번 드라마를 촬영한 장소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드라마 촬영지를 구경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8번 요즘 한국에서는 현대적인 방식의 오타가 났네요. 방식의 결혼식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결혼식 풍습도 남아 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드리는 패백이 대표적입니다. 패백은 신랑과 신부가 한복으로 갈아입고 신랑의 부모님과 친척들께 절을 하는 것입니다. 1번부터 볼게요. 1번 한국은 요즘도 전통적인 결혼식을 많이 합니다. 한국은 전통적인 거 말고 현대적인 결혼식을 많이 합니다. 2번 한국의 전통적인 결혼 문화로 패백이 있습니다. 맞죠? 여기 결혼식이 끝난 후 패백이 있습니다. 3번 신랑과 신부는 결혼식 전에 먼저 패백을 드립니다. 아니죠. 결혼식이 끝난 후에 먼저 패백을 드립니다. 4번 패백은 신랑과 신부가
하객들에게 드리는 인사입니다. 아니에요. 신랑과 신부가 신랑의 부모님과 친척, 여기에서 중요한 건 신랑의 부모님입니다. 네. 신랑의 부모님과 친척들께 절을 하는 게 패백입니다. 19번. 다음 설명에 알맞은 어휘를 고르십시오. 끝이 뾰족하고 금속으로 만들어진 도구로 주로 종이나 목재에 구멍을 뚫을 때 사용합니다. 여기 뾰족해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겠죠? 그렇죠? 네. 구멍을 뚫어요. 여기가 뾰족해야 구멍을 뚫겠죠? 3번입니다. 톱은 어떻게 생겼냐면 톱은 이렇게 생긴 게 톱이겠죠? 20번. 짐바지를 기울이면 짐을 한꺼번에 내릴 수 있어서 모래나 자갈 등을 공사 현장으로 운반할 때 편리하게 사용하는 작업 차량입니다. 정답은 덤프트럭이겠죠. 이렇게 생겨서 짐바지를 이렇게 올려서 모래나 자갈 등이 이렇게 쏟아져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고용허가제 한국어 능력시험 EPS 토픽 두 번째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